안녕하세요, 금융맨 김PD입니다. 제가 연휴 때 홍콩을 다녀왔는데요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발전했구나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콩에서 보았던 자동차들을 알려드리고요, 이 차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과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요즘 전기차 하면 뭐죠? 테슬라, 아이오닉 5, EV6? 홍콩에 가보니까 거리가 완전 다릅니다. 테슬라가 물론 많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진짜 도로를 점령한 건 바로 중국 전기차들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중국차 하면 BYD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런데 중국에 가보시면 진짜 다양한 브랜드와 차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전기차 어떤 게 인기가 많나 한번 알아봤는데요. 첫 번째, BYD 실리안 7. 홍콩에서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하고요. 주행거리는 570km. 디자인도 실내 품질도 전혀 꿀리지 않는 차라는 얘기가 많은데요. 실제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던 BYD 실리안 7이나 다른 차들도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마감이나 품질이 좋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샤오펑 G6.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 잡으려고 만든 차입니다. 홍콩에서는 6천만 원대 가격에 살 수 있고 610km의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옵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지커 X, 고급 소형 SUV인데요. 실내 퀄리티가 BMW X1을 뺨친다고 합니다. 가격은 홍콩에서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인기 많은 차, 네타 아야라는 차입니다. 네타 V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고요. 이건 진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. 홍콩에서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요, 홍콩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1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. 물론 고성능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출퇴근용 데일리카로는 최강이라고 하네요. 자, 다음으로는 맥서스 미파 9. 대형 미니밴인데 6인승, 7인승 모두 있고요. 가격은 홍콩에서 대략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. 공항 픽업용 고급 호텔 셔틀카로 많이 쓰는 차종입니다. 실제로 이 차가 홍콩 길거리에 엄청 많았어요. 차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였고, 맥서스라는 로고가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저도 저 차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차였고요. 중국 차가 디자인이 좀 과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맥서스를 길에서 보면요, 뭔가 화려함에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 차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중국 전기차, 중국 차 브랜드였는데요.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.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콩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. 1인 기준 생활비가 약 369만 원. 대한민국은 1인 기준 약 179만 원이거든요. 홍콩 도심 원룸 월세가 약 294만 원. 한국은 약 58만 원. 그만큼 홍콩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 전기차 가격이 우리나라랑 가격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 안 드시나요? 그 이유는 뭐냐면 홍콩은 전기차에 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. 내연기관차는 구매가의 40%, 높게는 100% 세금이 붙지만 전기차는 거의 등록세가 없습니다.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 자체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테슬라 살 돈이면 BYD 2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국은 어떻죠? 보조금은 있지만 홍콩과 한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기본 차량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. 아이오닉 5, EV6, EV9 출발가가 6천, 7천, 9천만 원이죠. 그리고 긴 장거리 주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키우느라 차량 무게, 가격 다 올라갔습니다. 만약에 지금 이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BYD CL 같은 차가 5천만 원대에 한국에 들어온다. 아이오닉 5, EV6 같은 국산 차는 진짜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중저가 시장은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브랜드 인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. 한국은 아직 중국차 하면 불안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. 하지만 가격이 절반, 품질이 비슷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들도 점점 더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특히 2030 젊은 층은 가성비 하나만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2030이 차를 살 때 중국 차를 1순위로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세 번째, 서비스 인프라. 중국 차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초반에는 AS망이 부족할 겁니다. 그걸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중국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AS망까지 구축하게 된다면 한국 브랜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자,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홍콩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,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3년, 5년 후 한국 거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. 테슬라 천국이었던 시대는 이제
조금씩 막을 내리고 있다. 앞으로는 BYD, 샤오펑, 지커 같은 중국 브랜드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 필요할 때 차원이 함께합니다.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최적의 조건을 비교하고 추천해드립니다.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직접 차량 견적 편하게 보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저 금융맨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융맨 김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